산염기 정의에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화1에서는 두 가지만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염기 정의가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라고 해서 다음 장 넘겨보면 243쪽에 아레니우스 산염기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예, 거기 산 보면 물에 녹아갖고 누구를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염기는 물에 녹아갖고 뭐가 내놓는 물질?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표현을 해줘. 오케이? 요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산염기 파트 할 때 그 내용과 똑같다라고 해갖고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지.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면 새로운 산염기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오늘 배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몇 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볼 거거든. 그거 풀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좀 재밌는 거는 브랜스테드 하고 로리 서로 다른 과학자고요. 국적도 다른 애들이에요. 그런데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브랜스테드도 이쪽 나라에서 학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로리도 이쪽 나라에서 학회에다 제출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이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 누구 이름을 따갖고 얘기할까?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냥 두 사람 다 이름 땁시다 라고 해서 브랜스테드 로리라고 하는데, 그럼 브랜스테드가 조금 더 빨랐나는 아니고 알파벳 순서에 밀렸어요. 아무래도 브랜스테드는 B로 시작할 거고 로리는 L로 시작하겠지. 안타깝죠?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의에다 가면 별표 쳐놓을게요. 자,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에서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를 볼 건데,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나오는데, 수소 이온이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도 하고, 수소 이온은 수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이면은 양성자 몇 개 있어? 1개. 전자도 몇 개 있어? 1개. 근데 수소 이온이니까 전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남아 있어? 양성자만 남아 있지. 그래서 양성자 주는에요 내놓는 물질이니까 주는에요라고 해서 셈은 이렇게 외워. 양성자 주게라고 이렇게 외운다고. 조금 더 짧아서.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염기는 수소 이온을 어떤 물질? 받는 물질이요.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요 라고 하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양성자를 받는 애요, 받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라는 거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 이론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만한 게 누구냐? 요 NH3 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NH3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서 염기다라고 얘기가 좀 애매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서 염기는요, OH-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다라고 표현을 해줬거든. 그럼 OH-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만 쳐다봐도 OH-가 있어. 어우 깜짝이야. 씨. 욕 나올 뻔했네. 빨리 들어와. 영화 재밌게 봤어? 아니지. 너 이따가 저녁에 본다 그랬잖아. 둘다 온다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일찍 온다 그랬잖아. 지금 일찍이야? 아니 이따가도 못 오늘 데이트 있어? 그분이랑? 영화 보는 거야? 맞아. 무슨 영화 봐? 이름이 되게 길어요. 깜깜한 데에서? 둘이서? 사람들 많죠, 영화 보는데. 커플석에? 커플석 많아요. 모르죠. 안 좋잖아. 네, 알겠어요. 어쨌든 NH3 보시게 되면 NH3는 OH-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얘는 염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염기의 특징들을 보면 되잖아. 페노프탈레인의 염기 무슨 색이야? 현지야? 페노프탈레인의 염기 무슨 색이야? 빨간색. 메티오렌지는? 노란.
히트용이 파란색. 그쵸? 자, 그런 색깔들이 띄어야 되는데 얘도 실제로 그렇게 띄더라 이거지. 근데 OH가 없어. OH가 없는데 어떻게 그만 할 거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요. 물하고 반응시키면 어떤 식이 될 거냐라고 친다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잘 봐. NH3였던 애가 이렇게 NH4 플러스가 됐죠. 맞죠? 그러면 NH3였는데 H 3개밖에 없었는데 H 플러스가 하나 붙어갖고 4 플러스가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H 플러스를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어?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호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H2O를 볼게. H2O. 자, H2O였는데 OH 마이너스가 됐대. 그럼 얘 지금 여기서 H 두 개에다가 O 하나였는데 O에다가 H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H 플러스를 얘는 뭐 했다? 주었다. 주계 역할을 했다. 내놓는 물질이 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 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는 거지.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게 뭐냐면 가역 반응을 했단 말이야. 무슨 반응을 했다고? 가역 반응.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다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정반응. 그러면 가역 반응이니까 역반응도 얘는 일어날까요? 얘는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역반응도 진행이 되는데 역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얘네들 입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맞죠?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자, NH4 플러스에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H 플러스를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H 플러스 양성제를 줬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는 얘가 뭐로 작용했어? 산으로 작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역반응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OH-에서 H2O가 됐으니까 H 플러스를 어떻게 된 거야?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받았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염기.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에서는 짝꿍이 이렇게 있어요. 짝꿍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염기의 짝꿍에 해당되는 산이다라고 해서 얘를 이 친구의 짝산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짝산. 이름이 재밌죠?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산의 짝꿍에 해당되는 염기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짝염기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하면 양성자를 주는 애요, 양성자를 받는 애요, 요렇게 정의하니까 OH-가 굳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 반응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세민이 이해가요? 그러면 염기 말고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알고 있는 HCl이라는 애는 대표적인 산이잖아. 염산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그렇게 되나요? 해서 H2O하고 반응시키는 걸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Cl-에 H3O 플러스가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눈에 딱 보이죠? 요 친구가 요 친구를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얘가 H 플러스 양성자를 줘버리면서 지는 양성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무슨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 양성자 누가 가져갔어? 얘가 가져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를 받는 역할을 하니까 얘가 뭐로 작용했어? 염기요 이렇게 작용하면 되지.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얘네들 사이에 짝이 되는 거고 얘네들 사이에 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짝염기는 누구예요? Cl-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짝산은 누구예요? H3O 플러스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워요. 무슨 결합을 배운다고?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치? 자, 공유결합을 배웠는데 공유결합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준데 그 공유결합 중에서도 무슨 결합에 속하냐면 배위결합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볼게. NH3를 볼게요. NH3는 가운데 중심에
질소가 들어갈 거고요. 양 사이드에 수소가 3개 있으니까 3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 볼게. 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에요. 그럼 제일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럼 5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가 더 있고 싶어? 3개가 더 있고 싶지. 3개가 더 있고 싶으니까 여기 이렇게 공유하고 여기 공유하고 여기 공유하고 얘 전자 2개 남았네. 비공 전자쌍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상황이어야 돼. 얘가 NH3야. 맞지? 요렇게 지금 NH3가 되는 건데 물하고 결합을 하면서 물 자체에 H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가 나도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도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도 없는데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가 필요하지? 근데 쭉 주위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결합 안 한 비공유 전자쌍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괜찮은데? 하고 척 하고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남들 모르게 나도 헬륨처럼 됐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얘하고 전자를 뭐 하는 것처럼 보여? 공유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합은 전자를 같이 공유한 건 아니잖아. 남의 비공유 전자쌍이 차가 이렇게 달라쳐 붙은 거잖아. 양심 없이. 양심 없이. 아유, 그냥 양심 없이. 그냥 예를 든 거. 자, 그래서 착 달라붙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베이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NH4+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느낌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서 H3O+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2O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H2O. 자, 물. 자, 그러면 중심 원자에 산소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수소가 양 사이드로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치자고.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 원자가 전수 몇 개? 6개. 6개니까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하니까 여기 공유, 남은 전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눈 떠, 현지야. 되게 맛있게, 되게 비싸게 먹었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H 플러스가 어떻게 할까? 나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비공유 전자쌍 여기 훤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거기 괜찮아 보이는데 나 그럼 여기 이렇게 붙어도 돼? 붙어도 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8개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현재 졸아서 준 거예요. 졸잖아요. 졸면 먹어야지. 되게 많이 먹고 왔대. 그러니까 지금 씹어야지 작게. 되게 많이 먹어갖고 배 되게 많이 나왔대. 자, 여기 쭉 달라붙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 되는 거야? H3의 O. 근데 얘가 플러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괜찮아? 느낌 오죠? 어쨌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화학 반응식 봤을 때 누가 염기야 누가 산이야 니네가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거기 책 한번 볼게요. 염화수소와 물의 반응, 암모니아 물의 반응,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반응 이렇게 3가지 나왔는데 선생님 이제 2가지만 쓴 거고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반응 한번 쭉 볼게요. HCl과 암모니아, NH3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HCl이 양성자를 줄 거야. 누구한테? 암모니아한테. 그래서 암모니아는 양성자를 받을 거야. 그래서 Cl-하고 NH4+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결합? 베이 결합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산으로 작용했고 누가 염기로 작용했는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아시면 돼요. 희생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 깠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은 뭐로 작용했죠? 산으로 작용했죠. 근데 여기서 물은 뭐로 작용했죠? 염기로도 작용했죠. 그럼 물은 뭐야? 산이야, 염기야?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 같은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무슨 물질이라고?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양쪽성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양쪽성 물질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는 산으로도 작용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염기로도 작용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과정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떨 때는 산으로고 어떨 때는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턴이 좀 있어요. 패턴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보기 좋을 건데 이가산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희승아, 이가산 하나만 얘기해봐. 이가산. 우리 현지가 잘 알아. 현지야, 이가산. 민재 죽을래? 아니 이거 말해야지. 싸울래? 응? 응. 자, 황산 어떻게 했어요? 현지? 화학식?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하는 죄야. 실망이다. HSO4? 완전 개실망이다 아주 그냥. H2SO4 황산이죠? 이가산이 뭐야? 이온화돼 갖고 H 플러스 2개 내놓는 애들. 어? 그럼 요런 애들 말고 뭐 있을까 희승아 또? 왜 주변에서 안 가르쳐줘? 왜 아무도 도움을 안 줄까? 탄산. 탄산 어떻게 써? 탄산. H2. 지도 아까 더럽게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누굴 가르쳐줘 이씨. H2. CO3. 이런 애들. 자, 동현아.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지지난주 수업할 때 이가산 해갖고 쭉 이렇게 적어줬었는데. 황화수소. 어떻게 써요? H2, S. 이런 애들. 그러면 현진 이제 자신감 붙었어? 민재야. 삼가산. H3PO. 저 새끼 또 보고 있었네. H3PO4. 요런 애들 이렇게 4개만 한번 볼게요. 4개 이렇게 쭉 보는데, 자, 얘가 H 플러스 하나를 내놨어. 양성자를 주는 상황이 됐어.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산 역할을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H 플러스를 주는 상황이 되면 얘 뭐 될까? H 하나만 남고 SO4가 되는데 얘 H 플러스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됐겠지.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얘도 양성자 하나만 잃어봐. 어떻게 될까? H에 CO3 마이너스. 요거 이해가요? 얘도 양성자 하나 잃어봐. H에 S 마이너스. 얘도 양성자 하나 잃어봐. H2에 PO4 마이너스. 요런 상황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양성자 하나 더 잃어버릴 수 있어 없어? 더 잃어버릴 수 있어. 양성자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SO4 2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양성자 하나 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CO3 2 마이너스 되겠죠. 양성자 하나 더 잃어버리면 S2 마이너스 되겠죠. 양성자 하나 더 잃어버리면 HPO4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죠? 여기서는 양성자 하나 더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럼 뭐가 될까?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잘 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애들. 요 친구인 상태에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친다면 요 친구는 양성자를 뭐해서? 줘서 뭐로 작용해요? 산으로 작용을 하죠. 양성자를 줬으니까. 근데 요 친구가 요렇게 바뀌는 상황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러면 양성자를 뭐 하는 꼴이 되는 거야? 받는 꼴이 되겠네? 그럼 이때는 무슨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라 주인공이 요 친구, 양성자 하나 잃어버린 상태. 이가산 중에서 양성자 하나 잃어버린 상태 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근데 물론 이걸 알아야 돼. 현지야, 그치? 그쵸? 이제 알죠? 해봐. 뭐 있었어? 우리말로 해봐. 황산. 그러니까 그 밑에.
왜 자꾸 민정이 쳐다봐? 희승이 지 도움 안 받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 저거. 아우 저씨 속 좁은 새끼 저거. 탄산, 황화수소, 인산 이렇게 네 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양성자를 주면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로 작용하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양쪽성 물질이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양쪽성 물질인데 이 친구는 하나가 더 있죠. 얘도 양쪽성 물질이 된다 이거야. 얘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어서 H2O도 양쪽성 물질이에요. 얘는 이제 벌써 이제 검증이 된 애들이니까. 괜찮아요? 네. 정의만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정의만.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오케이. 선생님 알려주세요. 요즘 흥놓고가 애들이 안 좋아 상태가. 추워요. 자, 책 볼게요. 좀 추워요. 양쪽성 물질. 조건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고 그만 먹어.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거기 H2O, HCO3-, HS-, HSO4-, H2PO4- 거기 하나만 더 적읍시다. HPO4-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 밑에 짝산과 짝염기 관계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짝산과 짝염기에는 딱 어떤 관계가 있냐면 쭉 봐봐. 얘 짝염기고 얘는 짝산이 되는데 얘네 둘이 짝꿍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딱 누구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H 플러스가 없다, 있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짝꿍무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옆에 복부터 볼까요? 245쪽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에 1번. 민정아. 1번에 누가 지금 정반응 입장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예요? 근데요. 유진아. 4번에 1번에 HCn하고 H2O 중에서 누가 산이에요? 그렇지. 양성자를 HCn이 줬잖아. 그래서 CN-가 됐잖아. 어디다 줘요? 물이 받았지. 그래서 물이 받아갖고 H3O+가 된 거잖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벗어줄까 내가? 벗어줘. 어차피 여기 다 남자들끼리 있는데 어때? 왜요? 근데 부끄러워. 안에 속옷 안 입었어? 입었죠. 응. 저거 런닝 입었을 거 아니야. 현지가 괜찮아요. 자, 2번 보시겠냐. 현지야 누가 산이야? 그거 뭐야? H2. 싸울래요? 야, 양성자 잃어버린 애가 누구냐고. 그거 CH3. COH 그치? 그 아세트산이야 그게. 알겠죠? 동현아 3번에 누가 산이야? NH4+가 산이죠. 걔가 양성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희승아 4번에 누가 산이야? HF가 산이겠죠. HF에서 F-가 됐으니까. 옆에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누가 산이다 누가 염기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유진아 5번 보세요. 두 개 보기가 나왔는데요. HCl하고 H2O, NH3하고 H2O라고 나왔는데 밑에 물음을 보니까 이 반응에서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물질의 화학식을 쓰세요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럼 H2O가 위의 화학 반응식에서 뭐로 작용했고 양성자를 받는 염기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는 H2O가 뭘로 작용했어요? 양성자를 주는 산으로 작용했으니까 여기서 양쪽성 물질은 H2O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거라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249쪽에 대표자료 1번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 볼게요. 민재.
가화학 반응식 보면 HCl하고 H2O하고 반응했어. HCl이 뭐야? 산이고 H2O가 염기가 되겠지. 태준이, 나 화학 반응식에서 누가 산이야? H2O가 산이고요. 그러면 HCO3-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했겠죠. 오케이? 보성아,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야? 네? H2O가 산으로 작용했잖아. 그럼 H2O에서 H 플러스 하나 빼면 되잖아. OH-가 되겠지, 기억은. 자, 디귿 갈게요. 세빈이,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야? HCl이 양성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걔가 산이고요. HCO3- 염기가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나 반응하고 다 반응을 봤을 때 민정아? 나에서는 HCO3- 뭐로 작용했어? 염기로. 다 반응에서는 뭐로 작용했어? 염기로. 염기로 작용했죠? 같은 애로 염기로 작용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성자를 하나 더 버릴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책 어디 피시냐면 246쪽을 펴주세요. 사진 찍을 사람 있어요? 없으면 지우개. 찍을 사람 후딱 찍으세요. 유진이 안 추워? 괜찮아? 아, 추워? 어? 그럼 이쪽으로 한 칸만 옮겨. 얘가 이렇게 오는 거라.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너 옷 벗을래? 어? 애들 좀 벗어주라고. 괜찮아? 현재 이제 안 추울 텐데. 지적적으로 지금 바로 안 나오잖아. 좀 들려줬어. 그래서 유진이 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여기 재밌어요. 246쪽 물의 자동 이온화. 이해하는데 어려울 뿐인 거지 뭐 어렵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쉽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이해만 좀 확실하게 좀 해놓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오늘 이해만 좀 확실하게 좀 잘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일 뿐이야. 어려워 보일 뿐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영상을 좀 잘 들은 친구들은 뭐 쉽게 접근해갖고 알 수 있을 텐데 뭐 민정이 뭐 영상 안 들었을 거고 민정도 안 들었을 거고 우리 현지하고 유진이는 열심히 듣고 왔네, 그치?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의 자동 이온화 볼게요. 물론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애들 다 졸았어. 그래서 들은 애들도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 졸고 있었어. 그치 보성아? 네. 그치 보성아? 태준이 계속 졸았을걸? 영상에서 그만 졸으라고 막 내가 얘기 안 하디? 저도 좀 같이 돌아가요. 보면서 같이 졸았어. 물의 자동 이온화 볼게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물이야. 그냥 물로만 있어. 이렇게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양이 이온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적은 양이었고 우리가 그냥 굳이 적용을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왜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물은 무슨 성 물질이야? 양쪽성 물질이잖아. 그럼 물은 뭘로도 작용하고 산으로도 작용하고 또 뭐로도 작용해? 염기로도 작용하잖아. 그만 처먹어 이씨야 그냥. 졸리면 일어서 있어 이씨. 아니면 저기 희승이처럼 그냥 맨발로 오든가 냄새나게. 자 볼게요. 물에 자동. 저것도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 자,
물 자체가 좀 전에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면 얘는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산으로 작용한 애는 양성자를 줘버리니까 OH-가 되겠죠. 맞죠? 염기로 작용에는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H3O+가 되겠죠. 지금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금 요 친구가 요렇게 됐다라고 친다면, 요렇게 됐다라고 친다면 얘네 양성자를 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얘가 요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했어요.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 굉장히 적은 양밖에 안 돼요. 얼마밖에 안 되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원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약간의 차이라도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용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도 배웠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걸 배웠고, 가역 반응에서 뭘도 배웠냐면 동적 평형이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동적 평형 중에서 상평형, 용해평형, 마지막에 뭐 있었어? 화학평형.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평형도 배웠느냐? 화학평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라고 해서 그 화학평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 설명했냐면 평형 상수라는 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형 상수로 얘를 언지를 하고 그걸 이용해 갖고 pH까지 이제 연결시켜 갖고 넘어갈 거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결국은 물의 자동이온화 요거 설명하려고 내용 배운 거다라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되셨니? 오케이.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할게. 화학평형에서 A랑 반응하고 B가 반응을 해서 정반응도 진행되고 역반응도 진행되었고 C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치자고. 개수까지 쓸게요. 얘 스몰 A고 얘 스몰 B고 얘는 스몰 C다 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D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치자. 스몰 D에 라지 D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치자.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얘는 화학평형에 도달해요. 뭐에 도달한다고? 화학평형에 도달해. 화학평형이라는 개념이 뭐였어? 무슨 속도와? 정반응 속도하고 무슨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 만들어져?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니까 더 이상 얘의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겉으로 봤을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움직일 동자잖아. 움직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친구의 농도, 이 친구의 농도, 이 친구의 농도, 이 친구의 농도들이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 얘네 농도가 변해 안 변해? 백승윤 학생 혹시 수업 갔어요. 갔어요? 예. 언제쯤 갔어요? 아까 2시 전에요. 2시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얘네들 농도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농도가 안 변하니까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농도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농도값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말고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걔네들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상수값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수값에 맞아 떨어지면 얘네들 평형에 도달하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라? 평형 상수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수값 K값은요 몰농도로 표현을 해주는데 뭐로 표현해 준다고? 몰농도로 표현해줘서 반응물의 몰농도, A의 몰농도, 그 다음에 B의 몰농도, 걔네들의 곱. 그 다음에 요게 위에는 누구의 몰농도?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영향을 줘갖고 항상 일정한 값을 찾은 게 얘는 스몰 a, 얘는 스몰 b, 얘는 스몰 c, 얘는 스몰 d 이렇게 해갖고 평형상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럼 이 평형상수가 어디에 써요?는 이제 화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이 더 진행될 건지 안 진행될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이 완벽하게 평형상수에 이렇게 화학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농도값이 변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더 농도가 변할까?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때 우리가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놨는데 화원에서는 얘 개념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요 개념을 좀 알아야지 화학에서도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를 볼게요. 요거 개념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될까?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뭐에 도달한다고?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를 K값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 개수 다 1이니까 제곱은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뭐 들어가고요? H2O의 몰농도, 그 다음에 H2O의 몰농도, 그 다음에 위에는 OH-의 몰농도, 그 다음에 누구? H3O 플러스의 몰농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의 농도에 비해서 얘네들의 농도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 평형상수 할 때 용매에 해당되는 애들 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그냥 생략합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의 값은 1로 얘네들의 값도 1로 이렇게 생략을 해서 결론적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가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 값은 물의 평형상수 값이다 라고 해서 거기 나온 것처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줬어요. 됐죠? 그래서 구하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값에 OH-의 몰농도 값을 곱한 값이 25도씨에서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는 무조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찾아낸 거야. 됐나요? 됐나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이거야.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얘의 몰농도 값과 얘의 몰농도 값을 곱한 값은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값으로만 나올 거야 라는 게 기본 개념이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니네는. 그러면 민정아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얼마? 얘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걸로 문제 나온다. 현지야 얘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요. 이렇게 구하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 가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얼마? 9제곱이야.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왜 얘네들의 곱이 무조건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셨어? 그러면 하나의 몰농도만 알고 있어도 둘 중에 하나의 몰농도만 알고 있어도 나는 나머지 하나의 몰농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pH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도 파악할 수 있다고? pH. pH라는 거는 정의에 거기 한번 봐봐. 뭐라고 정의가 나왔나? 수소이온의 농도지수 값이다 라고 표현해줘서 수용액 속에서 H3O 플러스의 양이 얼만큼 있어요 라는 값을 표현해 준 것을 우리 pH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얘는 얼만큼 있어요? 10-7제곱 있어요. 얘는 10-1제곱 있어요. 얘는 10-5제곱 있어요. 이렇게 지수값으로 표현해 주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의 몰농도 값에 마이너스 상용로그 값으로 H3O 플러스의 값을 넣어준 거지. 식에다가. 몰농도 값에다 마이너스 상용로그를 붙여준 거야. 선생님 상용로그 계산하네.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요게 얼마 되면? 마이너스 7제곱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이요. 마이너스 5제곱이면 얼마가 돼요? 5요. 마이너스 1제곱이야? 얼마요? 2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pH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pH 값이 됐죠? 그러면 pH 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 수소의 몰농도 값이 또는 하이드로늄이온의 몰농도 값이 얼마다? 10-1제곱에 해당돼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pH가 2예요. 그럼 10-2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pH가 3이에요. 10-3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값에 해당되는 값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OH-의 몰농도 값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 둘의 곱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0-14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13제곱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 얘는 얼마가 돼요?
12제곱. 얘는 10-11제곱.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7부분 되면은 10-7제곱이 될 거니까 OH-의 몰농도도 얼마? 10-7제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pH가 7이야. 그럼 뭐라고 배웠어? 중성이라고 배웠던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둘의 몰농도 값이 똑같으니까. 되셨어? 7보다 pH가 작은 쪽에서는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산성이요라고 배웠죠. 왜 이렇게 산성이라고 배웠을까?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 H3O 플러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H 플러스하고 H3O 플러스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H 플러스가 물 상태에서 얘는 지 혼자 이렇게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까 배기결합해갖고 얘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얘나 얘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되셨어? 그래서 얘가 12-13, 3제곱이야? 그럼 얘는 12-11제곱이야 이렇게. 얘가 12-6제곱이야? 그럼 얘는 10의 얼마예요? 8제곱이요 이렇게. 와요? 이해가요? 그래서 pH1과 pH2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몇 배 차이 나요? 10-1제곱이야? 10-2제곱이야?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는 거지. 맞아요? 그럼 1하고 3은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 나는 거고. 1하고 4는 몇 배 차이 나요? 1000배 차이 나겠죠. 지수값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문제 보면 되게 쉬워요. 한번 볼게요. 살짝 힘든 거. 248쪽. 2번 볼게요. 2번. 25도씨 수용액 1리터에 몇 리터에? 1리터에 OH-가 1 곱하기 10의 -5제곱 몰이 가지고 있어 라고 나왔어요. 몰농도 공식이 뭐지? 부피분의 몰이죠. 몇 리터? 1리터. 몇 몰? 10-5제곱. 그럼 얘는 OH-의 몰농도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5제곱이요 라는 얘기인 거지. 맞죠? 맞죠? 근데 지금 몇 도씨라고 얘기했어요? 25도씨라고 얘기했죠? 25도씨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무조건 10-14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지? 그럼 얘가 5제곱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값은 얼마가 될 거야? 9제곱이 될 거예요 라는 거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만 살짝만 바꿔갖고 해주면 된다고. 느낌 이해가요? 3번도 보세요. 25도씨에서 다음 수용액의 액성을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왔어. H3O 플러스가 1 곱하기 10-3제곱 몰농도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액성은 뭐가 될까요? 일단 pH 먼저 구해봐. pH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액성은 뭐가 될까? 산성이 되겠군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H3O 플러스가 10-8제곱이 있대요. 그럼 pH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얘는 염기성이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OH-가 10-5제곱이 있대요. 얼마예요? 그럼 H3O 플러스는 얼마예요? 10-9제곱이 되겠지? 그럼 pH 얼마야?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염기성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이해 가셨어? 그럼 pH가 있으면 pOH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pOH는 똑같이 마이너스 상용 로그 값에다가 OH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 거야 라고 해주면 된다고. 몰농도 값을 넣어준 거야 라고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지수로 몰농도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둘의 곱이 10-14제곱이 되면 되고, 오케이? pH와 pOH를 더한 값으로 표현해 줄 때는 물이 무조건 둘이 더해서 14가 되면 돼요 라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매치만 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거의 그런 식의 문제로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내용에서 246쪽에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의 온도 의존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0도씨, 20도씨, 25도씨, 40도씨, 60도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평형상수라는 값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데 유일하게 이 값에 영향을 주는 애가 온도예요.
그러면 이온화상수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에서 갖고 온 거니까 끌고 온 내용이니까 그럼 얘도 온도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는 25도씨에서만 그러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대부분 문제는 25도씨에서 나올 텐데 25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25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뒤에 문제 풀다 보면 그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지. 되셨니? 문제 하나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 249쪽에 자료 2번. 가나다에 대해서 H3O 플러스하고 OH-의 농도의 비가 지금 나왔는데 가는요 1대 10의 제곱이고요. 나는 1대 1이고요. 다는 10의 제곱 대 1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친구가 이 친구가 되겠죠. 왜 1대 1일까? 몇 도씨라고 나왔어? 25도씨라고 나왔지? 이온화 상수값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가르쳐줬지?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라고 해서 지금 나 상황은 뭐가 될 거야? 중성이 될 거야? pH는 얼마가 될 거야? 7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황을 한번 보자고. 가상황은요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몇 대 몇이야? 1대 100 차이가 난단 말이지. 1대 100. 그럼 지수로 표현하면 2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위에 지수값이 2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맞죠? 2개 차이 나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누가 농도가 더 커요? OH-가 더 많죠? 그러면 일단 얘는 뭐가 되겠어? 염기성이 되겠지. 얘는 누가 더 커요? H3O 플러스가 더 많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산성이 될 거야.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산성이 될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지. 맞죠? 염기성이고 산성이 되는데 100배 차이 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딱 100배 차이 나요? 안 나요? 100배 차이 나죠? 근데 얘가 지금 더 크구나. 맞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pH가 얼마가 되는 거야? pH가 8이 되는 거고 pOH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동현이 눈 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럼 얘는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되면 되겠네? 얘가 100배 더 크고 얘가 100배 더 작은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pH가 얼마가 돼요? 6이 되고 pOH를 물어본다면 얼마가 될까? 8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거란 얘기지. 현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느낌 와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 관련된 문제 몇 개만 더 볼 테니까. 근데 쉬워. 풀다 보면. 익숙해지면 쉬워. 근데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고 낯설고 새로운 용어 막 나오고 뭐 이상한 용어들 나오고 막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라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좀 나오면 찍으면 안 될까 이 새끼? 산염기 아니 산화수 DF 부근에 5번 잠깐 볼까요? 251쪽에 5번. 자 그냥. 자. 괜찮아 자. 이따 또 들을 거잖아. 계속 자다 이따 8시 들어요. 자, 첫 번째 반응식 볼게요. H2CO3 더하기 H2O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로 작용했는지만 여러분들 구분해 볼게요. H2CO3가 뭐 됐어요? HCO3 마이너스 됐죠? 그럼 양성자 잃어버렸죠? 그럼 뭐다? 산이구나. 그럼 H2O는 뭐로 작용했다?
염기로 작용했다. 자, 나도 볼게요. 나 HS-하고 H2O하고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H2S가 됐네요. 양성자 받았죠? 맞아? 그러면 HS-는 뭐가 돼요? 염기가 되고 H2O가 뭐가 된 거야? 산으로 작용했으니까 기억은 H+를 잃어버려야겠네. 뭐가 될까 동현아? OH-가 되겠지. 자, 그럼 현지야 기억은 뭐예요? 아 그러네. 아이씨 나하고 다하고 똑같네. 젠장. 예, 이런 식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정이 좀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253쪽에 13번 잠깐 볼게요. 자, 표는 25도씨에서 AC 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A, B, C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한 가지씩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자, A 먼저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10의 -8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럼 OH-는 얼마 갖고 있을까요? 10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pH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네. 괜찮네. 문제 쉽네. 개념이 조금 복잡할 뿐인 거지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할만해요. 예. 그럼 B는요. pH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은 농도가 얼마요? 10의 -3제곱이 될 거고 OH-는 10의 -11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C도 보세요. OH-가 얼마예요? 10의 -8제곱이죠.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은 얼마가 될까? 10의 -6제곱이 되겠지? 그럼 pH는 얼마야? 6이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된다고.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어딜 피냐면 저기 뒤에 그건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284쪽에 산화환원 반응이 나와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려고요. 왜요? 그래서 3단원도 나가지. 야, 이제 한 달 남았어. 어? 문제도 풀어야 돼요? 어? 그냥 너 자고 싶은 거 아니야? 민정아? 일단 자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에? 먹고 자고 돼지 새끼야. 괜찮아요. 자, 284쪽. 뭐만 설명할 거냐면 287쪽의 산화수만 설명할게요. 아, 길잖아요. 안 길어요. 네. 에? 맞아요. 숨소리가 다 들렸어. 좀 골면 어때? 남친구만 모르면 되잖아. 그쵸? 그럼 되지 뭐. 남친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뭐. 우리한테 잘 보였고 뭐해. 그치? 자, 산화수 변화와 산화환원. 후딱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산화수. 일단 산화. 그 다음에 환원. 너 원래 웃겨. 자, 산화환원에 대해서 정의를 배울 건데 산소 입장에서 산화환원 정의도 있고 전자 입장에서 산화환원 정의도 있고 수소 입장에서 산화환원 정의도 있어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 굳이 이제 더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산화수 입장에서 산화환원 정의가 있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정리해주고서 산화수만 오늘 간단하게 빡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 지어줄 테니까 그리고 바로 집에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 왜요? 뭐 할 말씀은 해봐. 안 해. 안 해. 나 약속 있어. 뭐 해준대도 뭐래. 자, 다음 주에. 산소와 결합할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요?
대뇌가 다시 돌아왔어요 라는 얘기니까 산소를 다시 뭐 했을까? 잃어버렸겠지. 그래서 산소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누가 산화됐어요? 누가 환원됐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산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환원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얼마나 산화됐어요? 얼마나 환원됐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야. 자, 전자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은요. 반대로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수소도 전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수소를 잃어버릴 때 산화되었다, 수소를 얻을 때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생명과학 2 배우면 수소 입장에서 산화 환원되는 거로 되게 자주 나와요. 생명과학 2 선택한 사람? 1명, 2, 3, 4명. 희승이 안 했어? 아직 선택 안 했고 청구는? 할 것 같아? 너는 할 것 같냐고 안 할 것 같냐고? 하세요. 물리화학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화학도 괜찮아요. 화학도 괜찮아요. 물투는 물원이랑 똑같아요. 물원도 역학 파트,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 파동 파트로 들어가거든요. 물투도 역학 파트, 전자기 파트, 파동 파트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물원에서는 직선상의 운동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투는 평면상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벡터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옛날 물원에 있었는데. 네? 물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 그렇죠. 벡터 개념이 들어가고 또 돌림힘이라는 아주 재밌는 거를 배우게 돼요. 돌리고요? 돌림힘, 이분적분 제대로 배우나요? 토크, 토크 배우죠. 근데 토크가 우리 일반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쓰여요. 문손잡이도 마찬가지 토크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잡고 이렇게 돌리면 힘들잖아. 끝에 잡고 돌리면 어때요? 쉽죠. 뭐 그런 거 배워요. 돌림힘이라고 해가지고 토크 그런 것도 배웁니다. 재밌어요. 근데 나보고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화투 생투를 선택할 것 같아. 아니, 물투도 나쁘진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머리를 많이 써야 하죠. G2는 내가 안 한 지 한 10년 넘게 지나갔고 그러니까 G2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어서 근데 진짜 서울에서 G2 수업하고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G2도 나름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G2는 물리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G2는 이제 계산하는 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물리적인 힘 관련돼 갖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좀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선택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생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싫어하는 유전 파트는 생투에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저거 있죠. 전사, 번역. 그거 들어가요. 네? 유전자 증폭 같은 거 배워요? 네, 그런 거 배워요. 더러운데 그거. 네, 거기 문제가 조금 더럽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1학기 때만 시험 보니까 한 학기 때 시험 보니까 책 전체를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건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갖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산화수 갈게요. 자, 산화수는 증가했을 때 산화되었다라고 하고 감소했을 때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확실하게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조금 애매한데 얘는 아예 숫자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반응해서 C가 됐다라고 쳤을 때 반응물일 때의 산화수를 다 적거든요. 숫자를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생성물일 때도 숫자를 쭉 적어갖고 걔네들의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산화수의 값이 변했냐 안 변했냐 그거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라는 개념인 거고 얘는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했니 감소했니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똑같은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걔네들의 값을 이렇게 비교해 주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화학 반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치자고.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0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는 0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산소의 산화수도 0이야 라고 적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H2O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고 적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지. 니네가 앞으로 이런 적는 연습을 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제 요거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소 입장에서는 0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산화수가 뭐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얘는 수소는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산소 입장에서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됐죠? 산화수 뭐 했어요? 감소했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뭐 했다? 감소했으니까 환원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산화가 되었고요. 이 친구는 환원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숫자를 적어서 비교하는 게 산화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숫자만 쓰는 연습만 잘하면 돼. 뭐 하는 연습? 숫자 쓰는 연습만 하면 돼. 그 숫자 쓰는 연습의 기본 내용, 규칙이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쫙 적혀 있죠. 그거를 쌤 이제 칠판에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해줘 볼까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일반적인 산화수의 규칙과 두 번째는 우선순위 이렇게 분류해 갖고 쌤은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산화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따로 정리를 해준 거야. 따로 정리를 해서 산화 환원이 됐다 안 됐다를 더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숫자를 대입해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만든 게 산화수, 임의적인 전하량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정에다 밑줄 좀 그어놓을게요. 산화수,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값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하고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를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온들 외우고 있어요? 왜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죠? 나트륨 이온 되면 뭐 돼요? Na 플러스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잖아. 그 값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적자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산화이온은 어떻게 돼요? O 산화이온 O 2 마이너스죠? 그럼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어떻게 적을까요? 걔네들은 이온이 아닌데요. 그거는 어떻게 적냐면 여러분들 3단원 파트에서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현재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전기음성도라는 게 있는데 전기음성도가 있는데 주기율표상에서 전기음성도는 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제일 큰 애가 플로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얼마였어? 4.0이었어요. 현지 기억나? 나 이 자리에 앉아갖고 남았었잖아. 그때 못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기억나요? 옆에서 막 가르쳐준데도 계속 못하고 막 그래갖고 그거 전기음성도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있으면 큰 애가 아예 작은 애의 전자를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HF다라고 칠게요. HF라면 H 같은 경우는 전기음소가 2.1이거든요. 플로린 아까 뭐라 그랬어? 4.0이다라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놓고 플로린이 전자 하나 내놓고 나머지 전자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한 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아예 다 가져갔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산화수를 쓰자라는 거야.
그러면 남의 전자를 다 갖고 왔으니까 얘는 전자 하나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아예 잃어버렸어. 몇 개 잃어버렸어? 한 개 잃어버렸어. 그래서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얘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조금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 CH3COOH 아세트산 한번 가볼게요. 얘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C에 H, H, H 세 개 결합되어 있고 그 옆에 C 있고 그 옆에 이중결합 O 있고 옆에 O와 H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2.5고요.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5예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이고요. 그럼 한번 따져줘 볼게. 자, 요 탄소 입장에서는 전기음성도 2.5, 2.5니까 여기서는 뺏을까 안 뺏을까? 안 뺐겠죠. 안 뺏는 상태에서 얘네 세 개의 것만 뺏을지 말 건지만 구분해 주면 되겠지? 근데 얘가 2.1이고 얘가 2.5니까 얘가 더 크네? 그럼 뺏어왔어, 뺏어왔어, 뺏어왔어. 총 몇 개 뺏어왔어? 3개 뺏어왔으니까 요 탄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얘네 수소 3개는 다 전자를 하나씩 뺏었으니까 뺏겼으니까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연습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야. 3단원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 정도만 비교해 줘도 돼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럼 여기 탄소 볼게요. 얘하고는 쌤쌤 됐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산소가 3.5고 얘는 2.5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 산소가 공유결합 2번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 몇 개 뺏어갈까? 2개 뺏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는요. 얘 거도 뺏어왔고 얘 거도 뺏어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 요 탄소는요. 쌤쌤 됐고 2개 뺏겼고 하나 뺏겼으니까 얼마?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적는 거지. 느낌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요 수소는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에탄올이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에탄올 C2H5에 OH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구조식으로 그러면 C에 H, H, H 있고 그 옆에 C 하나 더 있고 H에 H 있고 여기에 O에 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식이 그려지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 풀게 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구조식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보고 구하라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웬만하면 구조식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수소는요. 전기음성도가 2.1이에요. 탄소는 2.5예요. 산소는 3.5예요. 그럼 누가 제일 커요? 산소가 제일 크지? 그럼 산소하고 결합된 공유 결합만큼 얘가 다 뺏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산소는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호라고 해주면 되고 수소는 제일 작은 애니까 다 뺏겼다라고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탄소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탄소 입장에서 얘네들은 쌤쌤이니까 안 가져가겠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가져왔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2개 가져왔는데 하나 뺏겼죠? 그럼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할만하네. 대신에 조건은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전기음성도는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체로 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요것만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제 우리 예전처럼 방학 때 했던 것처럼 좀 외워두시면 되죠. 근데 또 금방 외워져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알겠습니까? 느낌 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규칙 먼저 갈게요. 거기에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되는 게 일반규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가로로 묶어주세요.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일반규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볼게요.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얼마다? 0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을 분류할 때 다 했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분을 할 때 순물질을 구분할 때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져요. 순물질을 구분할 때 순물질을 분류를 할 때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소라고 하는 애는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애들. 그럼 예를 들어 뭐 있겠어? H2. 원소 종류 하나밖에 없죠? O2. 또 뭐 있을까? 뭐 오존도 되겠죠. 또 N2. 또 Cl2, F2, Br2, I2 이런 식으로 내는 애들. 됐어? 그리고 금속은 금속 결합하면서 지원자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철, 뭐 아연, 뭐 구리, 뭐 금, 뭐 이렇게 혼자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혼자로만 존재하는 애들.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얘가 하나로만 되어 있다. 그런 애들은 다 원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걔네들 밑에다가는 그 원자 밑에다가는 산화수를 뭐 적으라고? 0을 적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H2에다가 뭐 적었어? 0 적은 거야. O2에도 뭐 적었어? 0 적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첫 번째 규칙 이해 갔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규칙 갈게요. 일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이건 아까 이온 결합 물질에서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결합 물질에서? 이온 결합 물질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온을 알고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하고 누구하고 결합된 거야? 비금속하고 결합된 거지? 그럼 그거 보고서 아, 얘 이온 결합 물질이네? 그럼 걔네들의 전하량을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두 번째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온 결합 물질 Na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고요. Ca 같은 경우는 2 플러스가 되고요. 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O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걔네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수 값이 될 거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쉬운데 어떻게 써 있냐면 CaCl2요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로 써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로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의 이온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CA가 2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2요. 그냥 2라고 적자. 얘는 얘가 플러스 2인데 얘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짜리여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산화수는 원자 하나에 해당되는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자 이온,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산화수를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 갈게요. 다원자 이온은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요 라고 나와 있죠. 동현아 졸리면 일어나. 자, 다원자 이온이 돼. 다원자 이온 뭐 있냐면 있는 거 다 써줄게요. SO4 2- CO3 2- NO3 마이너스 또 뭐 있을까?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애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황산이온이고 탄산이온이고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산화수를 써줄 때 어떻게 써줄 거냐면 얘 하나랑 O 4개의 산화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2야 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다시 여기도 탄소 하나랑 산소 3개의 총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야 라는 얘기인 거라고. 오케이? 질소 하나에다가 산소 3개의 총합이 마이너스 1이야. 질소 하나에다가 수소 4개의 총합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얘는 마찬가지야.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하나가 결합됐는데 전체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얘기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다원자 이온들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거든.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결합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산화수를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플로린 바로 옆에 누구 있어? 산소 있지. 산소는 얼마라 그랬어? 전기음 성도가? 3.5라 그랬지. 그러면 누구보다 커. 누구 빼고는? 플로린보다는 얘가 넘버 2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전자를 뺏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공유결합할 때 산소는 몇 번 공유해? 2번 하잖아. 원자가 전수 6개니까. 그러니까 산소는 무조건 웬만하면 마이너스 2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얼마라고 적으라고?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어? 8개. 그럼 총 마이너스 8이 되겠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이제 가로를 쓴 거야. 하나당 산화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랑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황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돼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느낌 와요? 얘도 산소에다가 뭐 적을까? 마이너스 2를 적어. 그럼 3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있어? 마 6이 되겠지? 그럼 탄소가 얼마가 됐어? 산화수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이렇게 산화수를 적을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얘도 볼게요. 산소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럼 질소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죠. 느낌 와요? 누구 적을까? H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왜? H 아까 전기 음성도가 얼마밖에 안 됐어? 2.1밖에 안 됐지? 그럼 2.1은 비교적 작은 애야, 큰 애야? 비금속 애들끼리는 작은 애란 말이야. 작은 애니까 웬만하면 전자를 뭐 할 것 같아? 뺏길 것 같아. 뺏기니까 수소에다가 플러스 2를 적으면 좋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1인데 4개야. 그럼 플러스 4가 되겠대. 그치? 근데 전체가 얼마가 됐대? 플러스 1이 됐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네들 결수 이제 대표적인 애들 다 나온 거니까 얘 마이너스 2 적고 얘는 플러스 1 적으면 딱 마이너스 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돼 있으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적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까? 화합물의 형태로 나온다고. 어떻게 나올까? CaSO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또는 AgNO3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때도 여러분들은 NO3가 이렇게 되고 있어. SO4가 이렇게 돼 있어. 걔네들의 산화수가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나머지 산화수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게 다원자 이온.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이 된 애들의 산화수를 적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자, 4번 볼게요. 자, 기본 규칙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다? 0이다. 뭔 소리냐면 NaCl이다라고 치자고. 내가 얘 산화수 플러스 1이란 걸 알았어. 합쳐서 뭐 돼야 된다고? 0.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봐봐. SO4가 전체적으로 얘네들 산화수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그대로 나머지 산화수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얘 황은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막막한데요 해서 5번부터 7번까지가 가로로 묶어놓고 우선순위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5번부터 7번까지가 우선순위야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우선순위 알면 산화수 적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선순위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2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2고 6번까지 사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그거 두 개 묶어서 1순위라고 적어놓으세요. 5번, 6번을 가로로 묶어서 1순위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1족 금속 원자래. 1족 금속 원자면 누굴까?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외워도 어차피 우리 20번까지만 알면 되니까. 거기다 예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족 금속 원소다 누굴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요렇게.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야? 뭐에서? 화합물에서. 혼자 있으면 원소예요. 그럼 0이 된다고 산화수. 화합물에서. 그럼 얘네들 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합물에서. 얘네들이 다른 애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보여? 그러면 얘네들이 보여? 그럼 무조건 플러스 1 적고 얘네들이 보여? 무조건 플러스 2 적어라 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플로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도 얘 보여? 얘가 화합물의 형태로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적어? 마이너스 1 적어라 라는 얘기인 거지. 되셨어요? 우선순위 2순위가 바로 수소예요. 수소. 누구라고? 수소. 수소는 얼마다?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단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NaH라는 화합물이 존재를 한다고. 근데 NA는 우선순위 1순위에 있는 애잖아. 그럼 얘 먼저 적어야 될 거냐. 얘 얼마로 적어?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겠지. 근데 기본 규칙, 일반 규칙의 네 번째에 뭐로 나왔어? 화합물은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그렇지. 이렇게 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3순위가 산소입니다. 산소는 웬만하면 뭐로 적어도 돼? 마이너스 2로 적으시면 돼요 라는 게 3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는 1순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2순위를 적용해라. 그 다음에 3순위를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되셨어? 얘도 예외 있대 없대? 웬만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예외로 H2O2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죠. 수소하고 산소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가 2순위고 얘가 3순위지? 그럼 2순위 먼저 적어야지. 얘 그럼 뭐라 적어? 1이라고 적어야겠지? 그럼 1자리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플러스 2 되겠지? 근데 화합물은 무조건 합쳐서 0 되어야 된다며. 그럼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럴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규칙을 보면서 쌤이 화합물 하나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쌤이 쓰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디 있니? 일단 쉬운 거 먼저 가볼게요. ZN 플러스 CuSO4 그 다음에 화살표 ZN에 SO4 더하기 CU요 이렇게 지금 화합물이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 원소 종류 하나밖에 없네. 뭐 적어? 원소니까 0. 그거 먼저 또 찾아. 얘도 하나밖에 없네. 뭐 적어? 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죠? 됐죠? 근데 얘 지금 봐봐. 얘 이온되면 Cu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로 돼요. 요거 모르겠다라고 친다면 SO4 2 마이너스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S 하나랑 O 4개의 산화수가 총 마이너스 2잖아. 전체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산소는 웬만하면 지금 여기 우선순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있어? 4개. 그럼 마팔이죠? 근데 얘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625 이렇게 적으라 이거지.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이거 못 쓰면 산화원 반응은 그냥 끝이야 끝. 접근도 못 한다고. 이거 무조건 연습해놔야 돼 기본적으로. 얘도 적어볼게요. 똑같이 SO4네? 똑같이 SO4네? 맞아? 똑같이 SO4네? 그럼 그대로 갈 거야. 얘 6에 마이너스 2 될 거고 얘는 6에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럼 산화수 비교해 볼게요. 0에서 뭐 됐어요? 2 됐죠? 증가했죠? 그럼 뭐 했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산화가 된 애가 있으면 무조건 뭐 된 애가 있어야 돼? 환원된 애가 있어야 돼. 환원된 애 한번 적어보자. 플러스 2였는데 뭐 됐어? 0 됐죠? 그럼 얘가 뭐 됐어? 환원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된다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집에 보내줄게. C 6개, H 12개, O 6개. 이렇게 된 애가 있다라고 치자. 온유야 잠깐만 기다려. 산화수 적을 건데 실제적으로는 얘는 화학식이 있어야 돼.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탄소에 대해서, 각각의 산소에 대해서, 각각의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산화수를 적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규칙만 보고서 적는다라고 친다면 우선순위가 보여. H 우선순위 보이죠? 얼마? 1이죠. 1. 근데 일자리가 12개 있으니까 플러스 12요. 산화수는 1이고.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 우선순위가 산소니까 마이너스 2 적자고. 그럼 6개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0이죠. 그럼 얘가 뭘 가지면 돼, 안 돼? 얘는 산화수 0 이렇게 되는 거. 느낌 와요?
C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볼게. CO, CO2, CH4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볼게. 마이너스 2죠? 2죠? 마이너스 2죠? 4죠? 1이죠? 마이너스 4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탄소의 산화수는 2가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될까? 플러스 5가 되기도 할까? 이것도 범위가 있어. 원자과 전차수 관계 있는 거야. 탄소 원자과 전차수 몇 개야? 4개. 그럼 4개 다 버리거나 4개를 다 뺏어오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산화수가 정의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볼게. NO도 있고요. NO2도 있고요. NO3, NO3 마이너스도 있었고 NH4 플러스도 있었어요.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질소는 원자과 전수 몇 개야? 5개 갖고 있죠? 5개 다 잃어버리면 뭐 되는 거야? 플러스 5 되는 거야. 근데 5개에서 8개 되는 거 좋아하니까 몇 개만 딱 뺏어올까? 3개.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최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거 산화수도 원자과 전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느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앞에 진도 나온 거 풀어오시고 산화하는 반응 우리가 문제를 다 내용 설명을 다 한 거 아니니까 풀지는 말고 산화수만 적어보라고. 뒤에 문제 끝까지 해서.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 거 모두에다가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적어보면서 연습해보라고. 그러면 100% 산화수 쓰는 거 이제 자신감 생겨요. 책에 있는 내용에서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284쪽부터 저기 끝에 297쪽까지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 모든 거에다가 산화수를 한번 적어보라고. 간혹 가다가 산화수가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C3H8 얘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플러스 8이죠? 합쳐서 0 돼야 되죠? 그럼 얘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공유결합했으니까 각각의 탄소가 다 다른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고 이 값은 평균값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산화수까지 연습해 갖고 오세요. 복습하세요. 복습.